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지하 금지법, 월세 임대료 역대 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엄청난 폭우로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기상 관측상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는 더 커졌는데요. 서울이 침수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여 빠른 복구와 보상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 강남역에 있는 사진이고요. 승용차가 물에 잠길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여기가 바다인지 육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거동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지하 주택에서 사고가 잇따라 있었고요.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변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침수가 잦은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이 거주한다면 예보되는 즉시 바로 대피를 해야 하지만 그것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별명이 또 생겼죠. 오세이돈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지난 2011년 때도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붙여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폭우를 맞고 반지하 주택 건축 전면 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반지하 금지법을 발의하기 전에 조금만 더 생각하면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위로, 대책과 방지가 먼저 나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오세훈 시장의 긴급 대책 지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난 8일 하루 만에 서울 서초구, 동작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등 한강 이남 자치구에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다음날까지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더욱더 커지고 인명피해까지 생기면서 서울에서 최소 9명이 숨지거나 실종하는 등 참극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반지하를 다 없앤다니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울시 반지하는요 약 20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지하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여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사람들에게 최선의 방법인데 20년 이내로 반지하 퇴출은 비현실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 반지하를 전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이 나온 뒤에 개정을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100만원 이상 서울 아파트가 작년보다 48%가 급증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30평대인 중대형 평수가 더 많이 늘어났고요. 임대료 인상은 기간이 지날수록 상승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 성동구의 33평 기준으로 240만원에서 월 30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출하는 가구도 있었습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이 그냥 사라지는 결과죠. 그러니 전세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월세 거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 비율이 35%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 인상은 월세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 또한 인상하고 있으니 전월세 임대료 상승 및 보증금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난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월세 대란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세난이 적어 보이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부터 2022년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량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까지 잘라서 2019년까지 월세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으나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월세 거래량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임대료 또한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5,788건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세 거래 비율은 35%로 역대 최고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 반지하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1천만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는 기사고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 직격탄을 맞은 반지하의 가격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형 빌라는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1,497만 원이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 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높지 않았다는 점과 두 번째는 5월 정부가 바뀌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영향입니다. 재개발 이슈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늘었을 뿐더러 서울에 거주하고 싶고 진입장벽이 낮은 주택을 선호하게 되어 소형 빌라가 타겟이 되었고요. 한정적인 공급량에 비해 거주 매수 수요가 증가해서 매매값과 전세값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소형 빌라의 평균 전세금이 가장 높은 것은 이거 지하층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초구는 1억 7,600만 원, 강동구는 1억 5천만 원, 중구 1억 4,800만 원, 동작구 1억 4,400만 원 등 서울 반지하 평균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했었던 인플레이션입니다. 역대 최대 인플레이션과 이걸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에서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은 2%에서 3%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잡는 게 아니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인플레이션은 가치 있는 모든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